아이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 집 호적에 올리죠. 대신 한서윤 씨도 같이 들어오셔야겠습니다. 맞선을 망치기 위해 임신한 척 배까지 만들어 온 한서윤은 상대가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갈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차갑기로 유명한 성림그룹 회장 강태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아이까지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다. 당황한 서윤이 거짓말을 더할수록 태준은 오히려 결혼 조건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그녀의 퇴로를 막는다. 서윤은 자신이 완벽하게 상대를 속였다고 믿지만 태준의 시선은 이미 처음부터 그녀의 거짓말보다 훨씬 깊은 곳을 보고 있었다. 아이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 집 호적에 올리죠. 대신 한서윤 씨도 같이 들어오셔야겠습니다. 강태준의 말이 떨어진 순간 한서윤은 입안에 머금고 있던 물을 거의 뿜을 뻔했다. 서울 한남동의 조용한 한식당, 별실 낮은 조명 아래 마주 앉은 남자는 농담을 하고 있는 얼굴이 아니었다. 서윤은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려 원피스 안쪽에 감춰둔 가짜 벨을 본능적으로 눌렀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건 완벽한 계획이었다. 어머니가 세 번째로 맞선 약속을 강제로 잡았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녀는 인터넷에서 임산부용 복대를 구했고 친구에게서 품이 넉넉한 원피스를 빌렸으며 일부러 화장까지 창백하게 했다. 상대가 재벌가 남자라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했다. 체면과 혈통을 중시하는 집안 사람이 결혼 전부터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여자를 받아들일 리 없으니까. 그런데 태준은 오히려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출산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걸 왜 물으세요? 준비해야 하니까요. 몰료방도 준비해야 하고 병원도 정해야죠. 서윤은 황당해서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잠깐만요. 지금 제 말을 제대로 들으신 거 맞죠? 저 임신했어요. 그것도 회장님 아이가 아니라 다른 남자아이를요. 태준은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다. 네, 2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결혼하겠다고요? 한서윤 씨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결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전혀 아닌데요. 그건 흥미롭군요. 뭐가요? 나도 같은 이유로 나왔거든요. 그가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서윤은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처음으로 불길함을 느꼈다. 자신이 덫을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덫 안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자신인 것 같았다. 서윤은 정신을 차리기 위해 등을 곧게 세웠다. 이럴 때 당황하면 끝이었다. 거짓말은 자신 있게 해야 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통제를 피하려고 학원 시간을 속이고 소개받은 남자에게 급한 출장이 생겼다고 둘러대고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면 회사 비상회의를 만들어내던 그녀였다. 이 정도 변수쯤은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었다. 서윤은 일부러 2손으로 배를 감싸며 낮게 말했다. 아이 아버지와는 연락도 안 됩니다. 책임질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 아이를 혼자 키울 겁니다. 결혼할 생각 없어요. 태준은 그녀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시선을 찻잔 쪽으로 돌렸다. 그럼 더 간단하겠네요. 뭐가 간단해요? 친부가 양육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결혼 이후 불필요한 분쟁도 줄어들 테니까. 서윤은 입술을 벌린 채 그를 쳐다봤다. 회장님은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곧 아이를 낳는 미혼모고요. 알고 있습니다. 성림그룹 회장님과는 오늘 처음 만났고요. 그것도 압니다. 그리고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태준은 이번에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빤히 바라봤다. 마치 마지막 말만 유독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서윤의 신경을 긁었다. 왜 그렇게 보세요? 한서윤 씨가 결혼이 싫은 건지 누군가에게 결혼을 강요받는 게 싫은 건지 생각 중이었습니다. 손끝이 굳었다. 서윤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정확히 찔린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오늘 처음 본 사람 심리 분석하는 게 취미세요? 아니요.
태준이 답했다. 필요한 사람만 봅니다.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서윤은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 필요하다니. 자신이 이 남자에게 왜 필요한데 아직 이름과 직업밖에 제대로 교환하지 않은 사이였다. 사실 서윤은 오늘 맞선 상대가 강태준이라는 말을 듣고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성림그룹이라는 이름은 물론 알고 있었다. 건설과 유통 호텔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대기업이고 최근 몇 년 사이 태준이 직접 신사업을 밀어붙이며 젊은 경영인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정도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서윤에게 재벌가 남자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피하고 싶은 부류에 가까웠다. 언니가 결혼 생활에서 겪은 일을 가까이에서 본 뒤로는 더 그랬다. 좋은 집안과 안정적인 조건, 부모가 보증하는 미래라는 말로 시작된 결혼이 어떻게 사람의 선택권을 조금씩 빼앗는지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도 어머니에게 정면으로 싫다고 말하는 대신 이런 유치한 연극을 준비했다. 자신도 그 점이 떳떳하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정면 충돌보다 도망칠 구멍을 만드는 게 언제나 쉬웠다. 서윤은 다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최대한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생활이 불안정할 수도 있어요. 아이 때문에 일을 그만둘지도 모르고요. 성격도 좋지 않습니다. 집안일도 싫어하고 아침잠 많고 명절마다 시댁에 가는 건 더 싫어요. 태준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계속하세요. 뭘 계속해요? 결혼하면 곤란한 이유를 더 말해보세요. 지금 적으려고요. 이미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요. 그 말은 자주 듣습니다. 게다가 전빚도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까? 서윤은 잠깐 멈칫했다.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 없는 거군요. 태준의 입가에 다시 미세한 웃음이 번졌다. 서윤은 이를 악물었다. 거짓말을 던질 때마다 이 남자는 피하는 대신 하나씩 분류하고 있었다. 마치 상대가 도망갈 길을 계산하는 걸 즐기는 사람처럼. 그때 별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직원이 디저트를 가져왔다. 서윤 앞에는 유자 향이 강한 차가 놓였고 태준 앞에는 아무것도 추가되지 않았다. 서윤은 의아해서 직원을 불렀다. 저 이거 주문 안 했는데요. 직원은 태준 쪽을 한번 보고 공손하게 말했다. 미리 준비해 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단 음료를 잘 안 드신다고 해서 당도를 낮췄습니다. 서윤의 시선이 즉시 태준에게 향했다. 제가 단 걸 안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아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주 짧았지만 태준이 대답을 고르는 것이 느껴졌다. 중매를 주선한 쪽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맞선 프로필에 음료 취향도 적나요? 요즘은 상세하더군요. 너무 매끄러운 대답이었다. 오히려 그래서 이상했다. 서윤의 어머니는 딸의 커피 취향조차 모르는 사람이었다. 맞선 상대에게 그런 걸 전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서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럼 여기서 끝내죠. 제 쪽에는 충분히 전달됐으니까. 그녀가 가방을 들자 태준은 붙잡지 않았다. 그저 팔목의 시계를 한번 확인하더니 말했다. 지금 나가면 10분 안에 어머니에게 전화가 갈 겁니다. 서윤의 동작이 멈췄다. 협박이에요. 예측입니다. 뭐가 달라요? 내가 전화하면 협박이고 밖에서 기다리는 중매인이 전화하면 예측이죠. 서윤은 문 쪽을 돌아봤다. 정말로 복도 건너편에 두 집안이 보낸 중매 담당자가 앉아있을 가능성이 컸다. 어머니가 오늘만큼은 절대 사고치지 말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던 것이 떠올랐다. 태준은 그런 서윤을 보며 낮게 덧붙였다. 앉으세요. 실은 결혼을 피하러 왔다면 적어도 내가 제안하는 조건은 듣고 가는 편이 낫습니다. 서윤은 다시 의자에 앉았지만 표정은 한층 차가워졌다. 조건이요. 태준은 기다렸다는 듯 얇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순간 서윤의 눈썹이 확 치켜 올라갔다. 설마 맞선 보면서 계약서까지 들고 다니세요. 오늘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임신했다고 말할 것도 예상했고요. 질문을 던진 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태준의 눈빛이 아주 잠깐 깊어졌다. 그러나 그는 곧 봉투를 열어 2장짜리 문서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 정도로 예언 능력이 좋진 않습니다. 서윤은 문서를 내려다봤다. 법률 용어가 빽빽한 계약서가 아니라 간단한 합의 초안이었다. 대외적으로는 혼인을 전제로 교제하는 관계를 유지하되 서로의 사생활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가족 행사 참석은 사전 협의한다. 경제 활동은 독립적으로 유지한다. 어느 한쪽도 상대의 직업이나 인간관계를 통제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다. 상대가 원할 경우 사유를 묻지 않고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서윤은 몇 번이나 그 문장을 읽었다. 이게 뭐예요? 한서윤 씨가 원하는 탈출구 아닙니까? 왜 이런 걸 준비했죠? 나도 원치 않는 결혼을 피해야 하니까. 태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사정을 조금 드러냈다. 집안은 그에게 유력주주 가문의 딸 윤채린과의 결혼을 요구하고 있었다. 혼인이 성사되면 경영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은 단기간에 잠잠해질 수 있었지만 태준에게는 그 방식 자체가 혐오스러웠다. 그럼 저를 방패로 쓰겠다는 거네요. 서윤이 말했다. 서로 쓰는 겁니다. 태준의 대답은 지나치게 정직했다. 한서윤 씨는 가족의 맞선 압박에서 벗어나고 나는 정략결혼 요구를 막는다. 기간은 3달. 그 안에 어느 한쪽이 원하면 끝냅니다. 싫어요. 서윤은 즉시 계약서를 밀어냈다. 태준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에 머물렀다. 그는 화내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더 서윤을 긴장시켰다. 이유를 물어도 됩니까? 저는 오늘 맞선을 끝내려고 왔지 다른 형태의 맞선을 시작하려고 온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회장님 같은 사람과 계약까지 하면서 엮이고 싶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말을 해도 계획대로 끌고 가려는 사람. 처음으로 태준의 표정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서윤은 자신이 한 말이 전곡을 찔렀다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까부터 그래요. 제가 임신했다고 해도 안 놀라고 결혼하기 싫다고 해도 조건을 바꾸고 나가겠다고 해도 앉으라고 하죠. 회장님한테 사람은 다 변수예요. 처리하면 되는 문제. 태준의 손가락이 찻잔 가장자리에서 멈췄다. 잠시 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통제합니다. 그게 회장님 세상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제 인생에서는 틀렸어요. 그래서 종료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조항을 넣는 사람도 회장님이잖아요.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다. 평소 같았으면 적당한 핑계를 만들고 웃으며 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남자 앞에서는 거짓말보다 진짜 말을 하고 싶어졌다.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랑 결혼하고 어떤 삶을 살지는 제가 정해요. 오늘 제가 임신했다고 말한 것도 유치했지만 적어도 누가 정해준 결혼에서 도망치려던 건 제 선택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태준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다. 놀란 것 같기도 했고 오래 기다리던 답을 들은 것 같기도 했다. 서윤이 가방을 챙기며 허리를 숙였을 때였다. 테이블 아래로 떨어진 손수건을 발견한 그녀가 몸을 굽히는 순간 원피스 옆선이 살짝 당겨졌다. 복대의 고정끈 끝이 천 사이로 아주 짧게 드러났다. 서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태준의 시선은 정확히 그곳에 멈췄다. 단 한 번. 그것도 수만 번 들이쉬는 시간보다 짧게, 그리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의 얼굴로 올라왔다. 한서윤 씨. 그의 부름에 서윤은 몸을 일으켰다. 또 뭐예요? 계약은 거절해도 됩니다. 예상 밖의 말에 그녀가 눈을 가늘게 떴다. 태준은 서류를 천천히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대신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오늘 이후에도 가족들은 계속 다른 맞선을 잡을 겁니다. 한서윤 씨가 매번 다른 거짓말을 준비하지 않는 이상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정확히 아픈 부분이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해요. 그렇게 하십시오.
태주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쉽게 물러난 태도 때문에 서유는 오히려 의심이 커졌다. 진짜 끝이에요, 오늘은. 그가 마지막 두 글자에 미묘하게 힘을 줬다. 서유는 그 말이 싫었다. 마치 다음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대꾸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그런데 복도로 나가는 순간 뒤에서 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임산부라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높은 구두 신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서윤의 걸음이 그대로 굳었다. 천천히 아래를 내려다보니 오늘 자신이 신은 것은 굽이 꽤 높은 검은색 펌프스였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서윤은 고개를 돌렸다. 태주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태주는 태연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저 의심하는 거예요. 뭘요? 제 임신이요. 한서윤 씨가 임신했다고 했으니 믿어야죠. 말과 눈빛이 달랐다. 그는 분명 무언가 알고 있었다. 서윤은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여기서 더 캐묻는 순간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억지로 웃었다.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네요. 하지만 다음은 없을 겁니다. 그건 두고 보죠. 자신감이 지나치세요. 한서윤 씨도 그렇습니다. 서윤은 결국 문을 세게 닫고 별실을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심장이 이상하게 가라앉지 않았다. 계획은 성공했어야 했다. 상대가 이상할 만큼 적극적이었다는 것만 빼면 어쨌든 계약도 거절했고 자리에서도 나왔다. 그런데 왜 패배한 기분이 드는지 알 수 없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서유는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렸지만 결국 받았다. 왜요? 수화기 너머에서 어머니의 들뜬 목소리가 쏟아졌다. 서유나 강 회장님 쪽에서 연락 왔어. 세상에, 너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한대. 서유는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다음 주에 가족끼리 정식으로 식사하자잖아. 너 이번엔 무슨 짓을 한 거니? 서유는 천천히 뒤를 돌아 닫힌 별실 문을 노려봤다. 같은 시각 별실 안에서 태준의 비서 박도현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도현은 서윤이 두고 간 물잔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그냥 보내셔도 되겠습니까? 태준은 대답 대신 서류 봉투를 닫았다. 다음 주 가족 식사는 예정대로 진행해. 도현이 잠시 머뭇거렸다. 그런데 한서윤 씨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반년 전부터 그분을 알고 계셨다는 것도, 이번 맞선을 직접 요청하셨다는 것도요. 태준의 손이 멈췄다. 조금 전까지 서윤이 앉아있던 빈자리를 바라보는 그의 눈은 맞선 내내 보여준 차가운 표정과 달랐다. 아주 오래 기억해온 장면을 다시 떠올리는 사람의 눈이었다. 몇 달 전 성림그룹 계열사의 신사업 발표장에서 수십 명의 임원이 그의 판단에 동조할 때 유일하게 손을 들고 회장님이 듣고 싶은 답만 모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던 여자. 그날 회의가 끝난 뒤 태주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물었다. 한서윤. 그는 그 이름을 단 한 번 듣고도 잊지 않았다. 도현이 다시 말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이 임신했다고 했을 때 놀라지 않으셔서 저도 당황했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잠시 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놀랄 이유가 없었으니까. 내 태준은 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조금 전 서윤이 몸을 숙였을 때 원피스 사이로 드러났던 얇은 고정끈을 떠올렸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낮게 말했다. 도망치려고 그런 것까지 준비했으면 이번에는 얼마나 멀리 도망가는지 봐야겠지. 한서윤은 다음 주 가족 식사 자리에 절대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결심은 정확히 사흘 만에 무너졌다. 어머니가 아침 7시부터 전화를 12통이나 걸어온 데다 회사 앞으로 직접 찾아와 이번에도 도망치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준다는 말 다시는 안 할 거야 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강태준 쪽이었다. 그는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다. 설득도 협박도
변명도 없었다. 오히려 그 침묵이 서윤을 더 신경 쓰이게 했다. 결국 한남동의 강씨 일가 저택으로 들어선 서윤은 현관에서부터 속으로 이를 갈았다. 오늘만 버티고 끝내자. 그렇게 마음먹었지만 거실에 앉아있던 강태준의 아버지 강성호가 첫마디부터 몸은 괜찮나? 초기에 무리하면 안 된다고 들었네. 라고 말하는 순간 서윤은 자신이 아직 임신, 거짓말 속에 갇혀있다는 현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배 위에 손을 얹었다. 네, 괜찮습니다. 옆에서 태준이 너무 자연스럽게 물잔을 밀어주자 서윤은 이를 악문 채 속삭였다. 당신이 벌인 일이죠. 태준은 시선도 움직이지 않고 낮게 답했다. 처음 거짓말한 사람이 누군지 기억해 보시죠. 지금 따지자는 거예요. 살아남자는 겁니다. 서윤은 웃는 얼굴로 그의 구두를 살짝 밟았다. 태준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그 순간 맞은편에 앉은 태준의 고모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그런데 몇 주나 됐다고 했죠? 서윤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태준이 아무렇지 않게 대신 말했다. 아직 정확한 시기는 외부에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윤 씨가 부담스러워합니다. 고모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못했다. 서윤은 웃음을 유지한 채 그에게 속삭였다. 누가 대신 대답해 달랬어요. 태준도 똑같이 웃으며 말했다. 대답할 수 있었습니까? 서윤은 다시 그의 구두를 밟았다. 식사가 진행될수록 서윤은 이 집안이 왜 태준을 그렇게 급하게 결혼시키려 하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다. 대화는 겉으로는 아기의 건강과 결혼 날짜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성림그룹의 지분과 차기 경영구도, 윤씨 집안과의 관계가 얽혀 있었다. 강성호는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윤채린과의 결혼을 여전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특히 태준의 고모 강혜주는 서윤을 바라볼 때마다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우리 집안에 들어올 사람이라면 최소한 준비는 필요하지 않겠어요. 출산도 그렇고 생활 방식도 그렇고. 서윤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윤 씨 생활 방식은 바꿀 필요 없습니다. 혜주의 표정이 굳었다. 태준아,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 생활 방식도 서윤 씨에게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 아이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제멋대로 굴면 집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이번에는 태준의 목소리가 조금 더 차가워졌다. 그 문제를 집안 사람들이 판단할 권리는 없습니다. 식탁 위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다. 서윤은 옆에 앉은 남자를 조용히 바라봤다. 맞선 날에는 그 말투가 오만하고 숨 막힌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상하게도 자신에게 향한 칼을 그가 먼저 맞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강성호가 낮게 기침하며 분위기를 돌리려 했지만 혜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적어도 병원은 우리가 정해야지. 성림병원 산부인과 쪽에 바로 이야기해둘게. 그 말에 서윤의 손가락이 굳었다. 병원에 가는 순간 끝이었다. 하지만 태주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병원은 서윤 씨가 정합니다. 태준아, 그리고 앞으로 서윤 씨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이야기는 저를 통해 주세요. 서윤은 그제야 알았다. 이 남자는 자신을 통제하려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통제하는 것도 참지 못했다. 가족 식사가 끝난 뒤 서윤은 현관까지 참았다가 태준이 차문을 열어주는 순간 폭발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태준이 그녀를 내려다봤다. 무슨 말입니까? 병원이며 연락이며 전부 막은 거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었어요. 아까 병원 얘기 나왔을 때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들킬까봐 그랬죠. 그러니까 막았습니다. 그게 문제라고요. 서윤은 차문을 닫지 않고 회장님은 제가 원하는지 묻지도 않고 먼저 처리해버리잖아요. 그게 친절이라고 생각해요. 태주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가로등 아래 그의 얼굴에서 감정이 거의 읽히지 않았다. 당신이 들키면 오늘 거짓말은 단순한 맞선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은
당신 가족과 회사까지 확인하려 들 겁니다. 그래서요. 당신이 만든 거짓말 때문에 당신이 다치는 건 막아야죠. 서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제가 언제 보호해 달랬어요. 이수희 때 보호해 달랬어요. 말하지 않았다고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서윤의 신경을 정확히 건드렸다. 언니의 결혼 생활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과 너무 닮아 있었다. 다 너를 위해서야. 네가 몰라서 그래. 우리가 더 잘 알아.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 말 제일 싫어해요. 태주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처음으로 말을 멈췄다. 서윤은 한 걸음 물러났다. 제가 위험해지든 실수하든 들키든 먼저 제 의사를 물어요. 적어도 그 정도는 해줘요. 잠시 후 태준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너무 쉽게 나온 대답이라 서윤이 오히려 의심스러워했다. 진짜요. 다음부터는 묻겠습니다. 회장님, 입에서 그런 말도 나오네요. 나도 배울 건 배웁니다. 누가 가르쳤는데요. 태주는 차 문을 닫아주며 담담하게 말했다. 지금 당신이. 그날 밤 서윤은 어머니에게 돌아가겠다고 생각했지만 집 앞에 도착하기도 전에 상황이 다시 꼬였다. 기자 한 명이 두 집안의 만남을 눈치챘다는 연락이 태준에게 들어온 것이다. 아직 기사는 나오지 않았지만 성림그룹 후계자와 정체불명의 여성이 가족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업계 안에서 돌기 시작했다. 게다가 강씨 집안에서는 이미 서윤을 사실상 예비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태주는 차 안에서 짧게 설명한 뒤 말했다. 당분간 내 집에 머무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윤이 바로 고개를 돌렸다. 안전이라는 단어로 또 결정하려는 거예요. 태주는 입을 다물었다. 몇 초 뒤 그는 문장을 고쳤다. 내 집에 머물 의향이 있습니까? 서윤은 그 미묘한 수정에 잠깐 말문이 막혔다. 불과 1시간 전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싫다고 하면요.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진짜 보내준다고요, 당신이 원하면. 서윤은 창밖을 보며 한참 고민했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면 질문 공세가 시작될 것이고 회사 근처 원룸은 기자가 한 번만 알아내면 숨을 곳이 없었다. 무엇보다 가짜 임신 이야기가 양가에 알려진 상태에서 매일 따로 움직이면 더 많은 변명을 만들어야 했다. 결국 그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일주일만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리고 규칙 만들어요. 무슨 규칙입니까? 회장님이 사람을 관리하듯 저를 관리하지 못하게 하는 규칙. 그제야 태준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생겼다. 이번에는 당신이 계약서를 쓰겠다는 겁니까? 왜요? 회장님만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태준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오히려 기대됩니다. 태준의 집은 서윤이 상상한 전형적인 재벌가 저택과 달랐다. 한남동 높은 언덕에 자리한 집은 크고 조용했지만 장식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다. 넓은 거실과 낮은 가구책이 가득한 서재,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다는 흔적이 거의 없는 주방. 서윤은 들어오자마자 식탁에 앉아 메모장을 꺼냈다. 첫째, 서로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가지 않기. 둘째, 일정, 간섭하지 않기. 셋째, 가족 앞에서 필요한 연기는 하되 둘만 있을 때 부부처럼 행동하라고 요구하지 않기. 넷째, 제 휴대전화나 인간관계에 관여하지 않기. 다섯째, 제 음식 취향이나 생활 습관을 마음대로 조사하지 않기. 태준이 마지막 항목에서 시선을 들었다. 그건 유자차 때문에 넣은 겁니까? 당연하죠. 아직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맞선 프로필이 상세했다고 말했는데요. 그 말을 믿을 만큼 제가 바보로 보여요. 태준은 대답 대신 그녀가 적은 종이를 가져갔다. 서윤은 그가 뭔가 수정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태준은 아래쪽에 단 2줄만 추가했다. 상대가 싫다고 말하면 이유를 강요하지 않는다. 상대를 위해 결정을 내리기 전 의사를 묻는다. 서윤은 그 글을 읽고 잠깐 눈을 깜빡였다. 이거 진심이에요. 당신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회장님 성격에 지킬 수 있겠어요.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서윤은 비웃으려다가 멈췄다. 농담이 아니었다. 그녀는 종이를 다시 빼앗아
마지막 줄을 썼다. 가짜 임신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위기 상황은 둘이 같이 해결한다. 태준이 읽더니 말했다. 이건 마음에 드네요. 혼자 해결하려 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돈으로 사람이 막는 거 금지. 태준이 처음으로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그렇게 보입니까? 네. 솔직하군요. 그게 제 장점이에요. 맞습니다. 어느 이 공부로 너무 빠른 인정에 서유는 고개를 들었다. 태준은 이미 서명하고 있었다. 공동생활 첫날부터 문제가 터졌다. 다음 날 아침 7시 서윤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거실로 나왔을 때 식탁 위에는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들이 지나치게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서윤은 한숨을 쉬며 태준을 찾았다. 그는 이미 정장을 입고 태블릿을 보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아침입니다. 그건 저도 보여요. 왜 미역국에 생선의 견과류까지 있어요? 가사 도우미가 준비했습니다. 설마 임산부 식단이라고 시킨 건 아니죠?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서유는 팔짱을 꼈다. 규칙 첫날부터 위반. 밖에서 사람이 드나듭니다. 최소한의 위장은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물었어야죠. 태준은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맞습니다. 서유는 공격할 준비를 했다가 순순히 인정하는 모습에 힘이 빠졌다. 왜 이렇게 빨리 인정해요? 사과가 늦으면 더 길어진다고 배웠습니다. 누구한테요? 어제부터. 서유는 결국 웃음을 참지 못했다. 아주 짧은 웃음이었지만 태준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식탁에 앉자 그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자기 쪽으로 옮기고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놓았다. 서윤이 눈을 가늘게 뜨자 태준이 먼저 말했다. 이건 물어봤습니다. 어제 당신 어머니께 우리 엄마한테요. 카페인 많이 마시면 속이 불편하다고 하더군요. 서윤은 잔을 들다가 멈췄다. 그런 것까지 물어봤어요. 조사하지 말라고 했지 질문하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진짜 빈틈 찾는데 천재네요. 고맙습니다. 칭찬 아니거든요. 이상하게도 그 아침은 맞선 자리보다 훨씬 덜 불편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후에 깨졌다. 서윤이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는 서윤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본 뒤 이름부터 말했다. 한서윤 씨죠. 서윤은 즉시 경계했다. 누구세요? 여자는 명함을 내밀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다. 윤채린이에요. 이름을 듣는 순간 서윤은 알아차렸다. 태준과 결혼 이야기가 오갔다는 그 여자였다. 채린은 서윤의 배로 시선을 옮겼다. 생각했던 것보다 티가 많이 나네요. 서윤은 본능적으로 가방으로 배 앞을 가렸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태준 오빠를 만나러 왔어요. 예전부터 예고 없이 오는 사이거든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경계선을 긋는 방식은 노골적이었다. 서윤이 문을 열지 않고 버티자 채린이 낮게 웃었다. 걱정 마세요. 당신한테 싸움 걸러 온 건 아니니까. 그럼요. 궁금해서요. 강태준이 대체 어떤 여자를 선택했는지. 그때 안쪽에서 태준이 나왔다. 채린을 본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여긴 왜 왔어? 오랜만에 보는데 너무 차갑네. 연락했어야지. 예전에는 안 그래도 됐잖아. 채린은 웃으며 서윤을 돌아봤다. 그렇죠. 사람 관계라는 게 웃겨요. 어제까지 당연했던 게 누군가 나타나면 갑자기 무례한 행동이 되거든요.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채린아. 그 경고에도 채린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서윤에게 한 발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몸조리 잘하세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태준 오빠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녀는 잠시 태준을 바라본 뒤 덧붙였다.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너무 침착해서. 채린이 돌아간 뒤 서윤은 거실에 서서 태준을 노려봤다. 저 여자 말 무슨 뜻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규칙 기억 안 나요. 제가 물으면 대답하기.
그런 규칙은 없었습니다. 지금 만들게요. 태주는 피곤한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체리는 내가 당신과 만난 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 집안이 오래전부터 결혼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건 알아요. 그런데 왜 당신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죠? 그 애가 나를 흔들려고 하는 말입니다. 진짜 그것뿐이에요. 태준의 시선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서유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뭐 숨기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게 있다고 해서 전부 비밀은 아닙니다. 그게 제 얘기랑 관련 있으면 비밀이에요. 서유는 더 묻고 싶었지만 태주는 그 순간 울린 업무 전화를 받으며 서재로 들어갔다. 문을 닫지는 않았다. 규칙을 의식한 듯 했다. 서유는 혼자 거실에 남아 체린의 말을 계속 곱씹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문장이 이상하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1시간쯤 뒤 물을 찾으러 주방으로 가던 서유는 서재문 옆 바닥에 서류 몇 장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 아마 태준이 급히 이동하다 흘린 듯 했다. 그녀는 무심코 종이를 주워 올렸다가 손을 멈췄다. 표지 상단에는 반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다. 성림그룹 신규 브랜드 전략 제안서. 그리고 발표 책임자 아래 선명하게 자신의 이름이 있었다. 한서윤. 서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반년 전 그 프로젝트는 자신에게 특별한 기억이었다. 작은 협력사 직원이었던 그녀가 성림그룹 임원들 앞에서 발표했고 모두가 회장의 의견에 맞춰 말을 바꾸는 분위기에 화가 나 결국 참지 못하고 직설적으로 말했던 날이었다. 회장님이 듣고 싶은 답만 모으시면 실패 이유도 원하는 방식으로만 듣게 됩니다. 당시 회의실 가장 끝에 앉아있던 강태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서유는 그가 자신을 불쾌하게 여겼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 뒤 다시 만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왜 그 자료가 지금 그의 개인 서재에 있는 걸까? 그것도 여러 장에 직접 표시가 된 상태로. 그녀가 페이지를 넘기려는 순간 뒤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뭘 보고 있습니까? 서윤이 천천히 돌아섰다. 태준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은 조금 전까지와 달랐다. 서윤은 서류를 들어보였다. 이거 설명해봐요. 태준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 나 처음 본 거 아니죠? 몇 초의 침묵이 흘렀다. 서윤은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도망치지도 농담으로 넘기지도 않았다. 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본 적 있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묘하게 내려앉았다. 언제부터요? 반년 전. 그런데 맞선 날 왜 처음 보는 척했어요? 태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 하나만으로도 서윤은 자신의 의심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문득 체린이 떠나며 남긴 말이 다시 귀에 박혔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서윤은 서류를 꽉 쥐었다. 자신이 들어온 이 집이 정말 우연히 이어진 결과인지 반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태주는 서재 문 앞에 선 채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성림그룹 신사업 발표 때 처음 봤습니다. 그건 나도 기억해요. 내가 묻는 건 왜 맞선 날 처음 보는 척 했냐는 거예요. 태주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답이 서윤의 표정을 단숨에 쉽게 만들었다. 또 회장님이 생각했네요. 내가 알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도 회장님이 정하고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인데요? 서윤은 손에 들고 있던 제안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종이 끝이 딱딱한 소리를 냈다. 내가 그날 했던 말까지 기억하고 내 자료를 아직 가지고 있고 내가 단음료 싫어하는 것까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맞선에서 만난 것처럼 앉아 있었어요. 이게 그냥 말할 필요가 없었다로 끝날 일이에요. 태주는 바로 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서윤에게는 자백처럼 들렸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섰다.
맞선도 우연 아니죠. 태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굳었다. 서윤 씨, 대답해요. 지금 말하면 당신이 더 오해할 겁니다. 서윤은 짧게 웃었다. 그 말이 제일 비겁한 거 알아요. 내가 진실을 들으면 오해할 거라고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숨겨도 된다고 믿는 거. 태준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서윤은 처음으로 그가 궁지에 몰린 사람처럼 보인다고 느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통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녀가 돌아서자 태준이 손목을 붙잡으려다 멈췄다. 규칙을 기억한 듯 했다. 그의 손은 허공에서 짧게 멈춘 뒤 천천히 내려갔다. 가지 마십시오. 명령이에요. 아닙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부탁입니다. 하지만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런 말은 진실을 먼저 말한 사람한테 어울려요. 서윤은 그날 밤 집을 나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태준과 말을 섞지도 않았다. 게스트룸 문을 닫고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반년 전 발표날 기억이 자꾸 떠올랐다. 당시 그녀는 작은 브랜드 컨설팅 회사의 대리였고 성림그룹 임원들 앞에서 자신의 제안이 수정되는 걸 보다 참지 못해 말했었다. 회장의 뜻에 맞추려고 소비자 데이터까지 왜곡해서 해석하면 결국 시장에서 실패한다고. 회의실은 얼어붙었고 상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런데 가장 앞에 앉아있던 태준은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그럼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서윤은 그 질문을 도전으로 받아들여 끝까지 자신의 논리를 설명했다. 그날 이후 프로젝트는 일부 수정됐고 서윤은 운 좋게도 회사에서 잘리지 않았다. 그게 끝인 줄 알았다. 그런데 태준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취향을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지금 같은 집에 살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배 위에 손을 올렸다가 손끝을 굳혔다. 가짜 복대는 옷장 안 깊숙한 곳에 들어있었다. 이제와 생각하면 모든 게 우스웠다. 자신은 이 남자를 속였다고 믿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말해 가장 강력한 폭탄을 던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준은 놀라지도 않았다. 아이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다고 했다. 혹시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 거짓말까지도. 생각이 거기까지 닿자 갑자기 숨이 답답해졌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다 알고도 모르는 척 했다면 자신은 대체 어느 순간부터 그의 계획 안에 들어온 걸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낯선 번호였다. 서윤이 받지 않으려다 끊기기 직전 통화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 익숙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나예요. 윤채린. 서윤의 표정이 굳었다.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중요한가요? 채린은 부드럽게 웃었다. 지금은 당신이 모르는 걸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다음날 오후 서윤은 청담동의 조용한 카페에서 채린과 마주 앉아 있었다. 나오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온 이유는 하나였다. 태준이 말하지 않는 걸 채린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채린은 서윤이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전화 화면을 밀어보였다. 그 안에는 몇 달 전 성림그룹 내부 일정표 일부가 찍혀 있었다. 서윤의 회사 이름과 프로젝트명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 태준의 개인 지시로 보이는 짧은 메모가 있었다. 이후 협업 가능성 검토, 담당자 한서윤 이력 확인. 서윤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요? 나도 성림그룹과 오래 얽힌 집안 사람이에요. 이 정도 자료를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죠. 불법적으로 가져온 거라면 관심 없어요. 서윤이 휴대전화를 밀어내자 채리는 웃음을 거뒀다. 당신 생각보다 고집 있네요. 하고 싶은 말만 하세요. 채리는 이번에는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양가 중매 일정이 적힌 메모였다. 서윤의 이름 옆에는 이미 다른 상대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었고 그 일정이 취소된 뒤 태준의 이름으로 바뀐 흔적이 있었다. 강태준이 당신을 선택한 거예요.
채린이 말했다. 가족들이 우연히 둘을 이어준 게 아니고 서윤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왜 그건 본인한테 물어봐야죠. 다만 하나는 알아둬요. 태준 오빠는 우연을 싫어해요. 사람도 일정도 계약도 전부 확인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나가줬으면 해서. 채린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난 태준 오빠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당신이 비웃을 것 같네요. 맞아요. 사랑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집은 지금 성림그룹 안에서 밀려나고 있어요. 아버지는 내가 태준 오빠와 결혼하면 모든 게 다시 안정될 거라고 믿어요. 난 20살 때부터 그 말을 들으며 살았고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나타났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을 선택했어요. 내가 10년 넘게 준비한 자리를. 서윤은 처음으로 채린의 저기를 단순한 질투로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동정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나한테 태준 씨 비밀을 알려주고 흔들겠다는 거예요. 채린은 차갑게 웃었다. 아니요. 난 당신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걸 확인하러 왔어요. 채린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찻잔을 천천히 돌리며 서윤의 배를 잠깐 바라봤다. 그리고 하나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서윤의 심장이 본능적으로 빨라졌다. 뭔데요? 당신 임신 말이에요. 채린은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병원도 없고 기록도 없고 출산 예정일도 아무도 모르고 임신 주수 질문만 나오면 태준 오빠가 대신 대답하더군요. 서윤은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사생활이에요. 그렇겠죠. 채린은 미소 지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태준 오빠예요. 다른 건 다 확인하는 사람이 왜 당신 임신만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서윤의 목 안쪽이 바짝 말랐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채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정확히 칼날 같았다.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서윤은 순간적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채린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에 확신이 스쳤다. 역시. 뭘 역시예요. 만원, 완원, 당신도 의심하고 있었네요.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채린이 마지막 말을 던졌다. 당신한테 조언 하나 할게요. 강태준은 누군가를 좋아할수록 더 많이 알아보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통제해요. 당신이 지금 특별해서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죠. 서윤은 그녀를 내려다봤다. 채린의 얼굴에는 질투와 피로가 섞여 있었다. 나도 한때는 그걸 보호라고 착각했어요. 그 말이 서윤의 발을 잠시 붙잡았다. 채린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당신이 다치게 되는 건 내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랑과 통제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서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태준은 거실에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저녁이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먹지 않고 기다린 듯했다. 어디 갔다 왔습니까?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태준은 스스로 멈췄다. 규칙이 떠오른 듯했다. 대답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윤은 그 수정이 오히려 더 화가 났다. 윤채린 만났어요. 태준의 표정이 즉시 굳었다. 왜 만났습니까? 이번에는 물어도 돼요. 내가 말하려고 하니까. 서윤은 가방에서 채린이 준 일정표 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게 뭐예요? 태준은 종이를 보는 순간 모든 걸 알아차린 얼굴이었다. 채린이 줬습니까? 질문 말고 대답.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맞선. 당신이 잡은 거 맞아요. 태준은 한동안 침묵하다 결국 말했다. 맞습니다. 단 2글자였다. 그런데 서윤은 그 말이 이상하리만큼 크게 들렸다. 왜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서윤의 눈이 흔들렸다. 태준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반년 전 회의 이후 몇 번 당신 회사와 다시 일할 기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다른 프로젝트로 빠졌고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건 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집안에서 맞선 얘기가 나왔고
당신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가를 움직였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싫다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요. 태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직접 만나면 적어도 기회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윤은 허탈하게 웃었다. 이게 바로 문제예요. 당신은 내가 선택할 기회를 준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장소까지 당신이 만들었잖아요. 태준은 한 걸음 다가오려다 멈췄다.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언제 말하려고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진짜 좋아하게 된 다음, 아니면 내가 평생 모르면 그냥 끝.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확실한 후회가 스쳤다. 하지만 서윤의 상처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 더. 서윤은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았다. 목소리는 오히려 더 차분해졌다. 내가 임신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이번에는 태준이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으로 충분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대신 이상하게 웃음이 먼저 나왔다. 정말 대단하다. 태준이 낮게 말했다. 맞선 날 확신한 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몸을 숙였을 때 복대 고정끈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퍼즐이 맞춰졌다. 높은 구두를 지적했던 말, 임신 주수를 묻지 않았던 태도, 병원 문제를 누구보다 빠르게 막아준 행동, 모든 것이 이제 다른 의미로 보였다. 그럼 왜 모르는 척 했어요? 태준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당신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았으니까. 알 것 같았다고 결혼을 피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내 거짓말을 이용한 거네요. 태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윤은 그 침묵을 바라보다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난 내가 당신을 속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책감도 있었고 언젠가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내가 계속 거짓말하게 놔뒀고 그걸 이용해서 가족들 앞에서 관계를 굳혔어. 서윤 씨, 내가 먼저 잘못했어요.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그래서 당신이 나를 조종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워요. 서윤은 낮게 말했다. 당신은 진짜로 이게 잘못인지 몰랐으니까. 두 사람의 싸움 끝나기도 전에 다음 날 아침 문제가 터졌다. 강혜주가 갑자기 집을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태준에게 가족회의가 있다며 서윤도 함께 오라고 했고 이번에는 태준조차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차렸다. 한남동 본가에 도착하자 거실에는 강성호뿐 아니라 몇몇 가족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그리고 한쪽 소파에는 윤채린이 앉아 있었다. 서윤은 그녀를 보는 순간 모든 걸 이해했다. 채린은 자신과 눈이 마주치자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강혜주가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던졌다. 설명해봐. 안에는 서윤의 최근 의료 기록을 확인하려다 얻은 정보가 정리돼 있었다. 구체적인 진료 내용은 없었지만 최근 몇 달간 산부인과 이용 흔적이 없다는 정도는 충분히 의심을 키우고 있었다. 태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누가 이런 조사를 허락했습니까? 혜주가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그게 문제야. 이 여자가 우리 집안을 속였을 수도 있는데. 서윤은 태준이 나서려는 걸 보고 손을 들었다. 제가 말할게요. 태준이 그녀를 바라봤다. 서윤은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지만 입을 열었다. 맞아요. 저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강성호의 얼굴이 굳었고 혜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뭐라고 서윤은 손을 꽉 쥐었다. 맞선을 깨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혜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감히 우리 집안을 상대로 그런 사기를 쳐. 그 순간 태준이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하십시오. 네가 지금도 이 여자를 감싸 제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번에는 서윤까지 그를 돌아봤다. 태준은 가족들 앞에서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맞선 당일 알았습니다. 이후 관계를 이어가자고 제안한 것도 저입니다. 따라서 이 일이 집안에 대한 기만이라면 책임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강성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태준아,
네가 미쳤어. 알고도 이런 일을 만들었다고? 그 여자가 아니라 네 경영권을 위해서였겠지. 혜주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윤씨 집안과 결혼하기 싫으니까 임신한 여자라는 명분이 필요했던 거잖아. 태주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 순간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이 두려워하던 말이었다. 강성호가 차갑게 물었다. 그럼 이 여자는 뭐냐? 네가 만든 방패야. 태준이 대답하기 전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태준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다. 제가 거짓말한 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누군가의 명분이나 방패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사과는 분명했다. 변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곧장 몸을 일으켰다. 태준이 뒤따라 나오자 본가 현관 앞에서 서윤은 멈춰섰다. 따라오지 마요. 서윤 씨, 오늘은 진짜 혼자 있고 싶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막지 않았다. 손도 뻗지 않았다. 서윤은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 돌아섰다. 그것이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서윤이 떠난 뒤 체리는 거실에 남아 있었다. 가족들이 격앙된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하는 동안 태주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예전에 익숙한 차가움조차 없었다. 네가 한 일이야. 체리는 피하지 않았다. 무슨 말? 서윤 씨 의료 기록을 캐라고 한 사람. 내가 직접 한 건 아니야. 그게 대답이 될 것 같아 체린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어. 우리 집은 지금 성림에서 밀려나고 있어. 아버지는 매일 내가 이 결혼을 망쳤다고 해. 내가 어릴 때부터 뭘 위해 살아왔는지 너도 알잖아. 태주는 낮게 말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인생을 부숴도 돼. 너한테 그 말 들으니까 웃기네. 체린의 눈가가 붉어졌다. 넌 다르다고 생각해. 네가 한소윤을 선택하게 그냥 놔뒀어. 아니잖아. 맞선을 만들고 그 여자가 한 거짓말을 이용하고 가족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관계를 굳혔잖아.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체리는 씁쓸하게 웃었다. 난 적어도 내가 뭘 하는지 알아. 넌 아직도 그게 사랑이라고 믿고 있지. 그 말은 태준에게 어떤 비난보다 깊게 박혔다. 그는 처음으로 서윤이 왜 자신을 두려워했는지 정확히 이해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서윤은 혼자 택시 뒷좌석에 앉아 한남대교 위를 건너고 있었다. 창밖으로 한강의 불빛이 길게 흘렀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휴대전화에서 태준의 이름을 지웠다가 다시 저장했다. 완전히 미워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다. 그가 자신을 이용한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 앞에서 책임을 피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다. 문제는 이제 거짓말이 아니었다.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이 더 아팠다. 서윤은 그날 밤 강태준의 집으로 돌아왔다. 다시 함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서였다. 현관문을 열자 불이 모두 꺼져 있었다. 태준은 아직 본가에서 돌아오지 않은 듯했다. 며칠 전만 해도 낯설었던 집인데 서윤은 이제 어느 서랍에 컵이 있고 거실 조명이 어느 스위치인지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이 우습고 아팠다. 그녀는 게스트룸에 들어가 옷을 가방에 넣었다. 가짜 복대도 옷장 아래에서 꺼냈다. 처음 맞선에 갈 때만 해도 이것 하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다. 서윤은 복대를 한참 바라보다 쓰레기통에 넣지 않고 가방 가장 아래에 접어넣었다. 버려버리면 마치 자신이 했던 잘못까지 사라질 것 같아서 싫었다. 식탁 위에는 두 사람이 처음 만든 생활규칙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상대가 싫다고 말하면 이유를 강요하지 않는다. 상대를 위해 결정을 내리기 전 의사를 묻는다. 서윤은 그 아래에 펜으로 한 줄을 더 적었다. 오늘부터 이 계약을 끝냅니다. 이번 선택은 내가 합니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태준이었다. 그는 가방을 든 서윤과 식탁 위 종이를 번갈아 보고도 곧바로 다가오지 않았다. 나가려고 합니까?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태준의 턱이 굳었다. 어디로 가는지 물어도 됩니까? 오늘은 안 물었으면 좋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예전의 태준이었다면 기사들을 피할 방법부터 준비하고 차를 부르고 경호팀에게 연락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알겠습니다. 서윤은 오히려 그 대답 때문에 가슴이 아팠다. 문을 지나기 직전 그녀가 멈춰서자 태준이 낮게 말했다. 붙잡고 싶습니다.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런데요.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걸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문을 닫았다. 서윤이 향한 곳은 언니 한서진의 작은 작업실이었다. 서진은 몇 해 전 실패한 결혼 생활을 정리한 뒤 성수동에서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새벽 가까운 시간에 가방을 끌고 나타난 동생을 본 서진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한 차부터 내주었다. 한참 뒤 서윤이 먼저 말했다. 언니, 나 사고 쳤어. 서진이 피곤하게 웃었다. 네가 사고 안 치고 새벽에 찾아온 적도 있었니? 서윤은 웃지 못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다. 맞선을 깨기 위해 임신한 척한 것, 태준이 처음부터 복대를 알아봤다는 것, 그가 반년 전부터 자신을 알고 있었으며 맞선까지 직접 연결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가족들 앞에서 터진 것까지. 서진은 이야기를 다 듣고도 쉽게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그 사람 좋아해. 서윤의 손이 찻잔에서 멈췄다. 그게 지금 중요해. 중요하지. 안 좋아하면 배신당했다는 사실만 남지만 좋아하면 네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설명되니까. 서윤은 오래 침묵하다 힘없이 말했다. 좋아하게 된 것 같아. 그래서 더 화나.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네가 거짓말한 건 네 잘못이고 그 사람이 네 거짓말을 이용해서 네 선택권을 빼앗은 건 그 사람 잘못이야.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없애주진 않아. 서윤은 언니를 바라봤다. 서진은 결혼 생활이 무너진 뒤 처음으로 동생에게 자신의 과거를 조금 더 솔직히 말했다. 나는 계속 남편 탓만 했는데 사실 나도 싫다는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어. 엄마가 정해주면 알겠다고 했고 시댁이 정하면 참았고 남편이 정하면 싸우기 귀찮아서 따라갔어. 그러다 어느 날 내 인생에 내가 없더라. 서윤의 눈가가 붉어졌다. 서진은 조용히 덧붙였다. 너는 나처럼 되지 마. 그렇다고 도망치는 걸 선택이라고 착각하지도 말고.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어머니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변명도 핑계도 만들지 않았다. 그녀는 엄마, 나 임신한 거 아니야. 맞선 깨려고 거짓말했어. 라고 곧장 말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몇 초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가 폭발하듯 고함이 터졌다. 서윤은 휴대전화를 귀에서 조금 떼었다가 다시 가져갔다. 평소 같았으면 전화를 끊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끝까지 들었다. 어머니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망신을 줘. 라고 말하자 서윤은 떨리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엄마가 화나는 거 이해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내가 왜 그랬는지도 말할게. 나는 맞선이 싫다고 여러 번 말했어. 엄마는 한 번 만나보고 말하라고 했고 만나고 싫다고 하면 다음 사람을 잡았어. 그래서 내가 바보 같은 방법을 쓴 거야. 그 책임은 내가 질게. 하지만 앞으로 내 결혼 상대는 내가 정할 거야. 어머니가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라고 반박하는 순간 서윤은 눈을 감았다. 가장 싫어하던 문장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알아. 엄마가 나 망치려고 그런 거 아닌 거 알아. 그래도 좋은 의도가 내 선택을 대신할 수는 없어. 처음으로 어머니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서윤은 전화를 끊은 뒤 오래 손을 떨었다. 마음이 편해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무서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숨은 더 잘 쉬어졌다. 그날 오후
회사에도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소문이 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무에 피해가 생기면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상사는 머리를 감싸 쥐었지만 서윤을 해고하거나 몰아붙이지 않았다. 대신 이번 프로젝트만큼은 끝까지 네가 책임져라고 말했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다. 도망치지 않고 남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같은 시간 태주는 성림그룹 본사 최상층 회의실에서 가족과 주요 임원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서윤의 거짓 임신 이야기는 아직 언론에 퍼지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윤 씨 집안과 강 씨 집안의 충돌로 번지고 있었다. 강성호는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지금이라도 정리해. 한서윤 씨와의 관계는 네가 잘못 판단한 개인적인 일로 끝내고 윤채린과의 혼담은 다시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 된다. 태주는 즉시 답했다. 안 합니다. 회사를 위해서 결혼할 생각은 더 없습니다. 강혜주가 차갑게 끼어들었다. 내 감정 하나 때문에 주주들이 불안해져도 태주는 준비해온 자료를 닫았다. 경영이 결혼 하나로 안정되는 회사라면 제가 회장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겠죠.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강성호가 낮게 말했다. 그 여자 때문에 이러는 거냐? 태주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일을 더 큰 잘못으로 덮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 말은 태준 자신에게도 낯설었다. 예전에 그는 상황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더 촘촘한 계획을 만들었다. 사람을 배치하고 정보를 통제하고 가장 유리한 선택지를 강제로 현실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할수록 서윤을 더 멀리 밀어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강성호가 한서윤 씨에게 연락해서 입장을 맞춰라 라고 지시했을 때도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라고 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럼 네가 혼자 다 맡겠다는 거냐? 태주는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만든 부분은 제가 맞아야죠. 회의가 끝나자 비서 도연이 따라 나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서윤 씨에게 경호라도 붙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태주는 잠깐 멈췄다. 예전 같았으면 이미 지시했을 일이었다. 본인이 요청하면,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 태주는 굳은 얼굴로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봤다. 그래도 허락 없이 하지마. 그날 저녁 윤채리는 아버지 윤명석의 서재로 불려갔다. 명석은 성림그룹에서 오랫동안 영향력을 유지해온 사람이었지만 최근 계열사 재편과 투자 실패가 겹치며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딸이 들어오자마자 서류 한 묶음을 던졌다. 강태준이 혼담을 다시 거부했다. 채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명석은 차갑게 웃었다. 네가 10년 동안 그 집안을 드나들고도 저런 여자 하나 못 이기는구나. 채린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건 제가 아니라 성님 지분이잖아요. 그게 뭐가 다르지? 네가 강태준과 결혼하면 네 자리도 생기는 거다. 그 자리가 제 자리인지 아버지 자리인지 이제 모르겠어요. 명석은 책상을 내리쳤다. 정신 차려.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강태준도 선택해야 해. 회장 자리를 지키든 그 여자를 지키든. 그는 이미 준비된 기사 초안과 제보 자료를 채린 앞으로 밀었다. 거짓 임신으로 재벌가를 속인 여성이를 알고도 경영권 방어에 이용한 젊은 회장. 자극적인 문장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채리는 종이를 바라보며 손끝을 굳혔다. 그녀가 원했던 건 서윤이 태준의 곁에서 사라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터지면 서윤의 이름과 얼굴까지 대중 앞에 던져질 가능성이 컸다. 이건 너무 가요. 채린이 낮게 말하자 명석은 코웃음을 쳤다. 넌 아직도 결혼이 사랑 이야기인 줄 아니. 채린은 아무 말 없이 자료를 들고 서재를 나왔다. 복도 끝에서 한참 서 있던 그녀는 결국 휴대전화를 꺼냈다. 태준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다. 그 순간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도 성림 안에서 자리를 잃는 것도 아니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뒤
자신이 대체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것이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녀는 결국 기사 초안이 든 파일을 완전히 삭제하지 못했다. 이틀 뒤 태준이 먼저 서윤에게 연락했다. 짧은 메시지였다. 숨긴 내용을 전부 보여주겠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다면 자료만 보내겠습니다. 서윤은 한참 화면을 바라보다 직접 만나겠다고 답했다. 장소는 처음 둘이 마주쳤던 한남동 식당이 아니라 서윤이 일하는 회사 근처의 평범한 카페였다. 태준은 먼저 와 있었지만 자리를 정해놓고 주문까지 해두지는 않았다. 서윤이 앉자 그가 물었다. 뭐 마실 겁니까? 서윤은 그 사소한 질문에 순간적으로 웃음이 날 뻔했지만 참았다. 아메리카노요. 태준은 직접 주문한 뒤 얇은 파일을 건넸다. 안에는 반년 전 서윤이 발표한 자료 이후 협업 대상으로 검토해달라고 한 지시, 그리고 중매 담당자에게 서윤과 만날 수 있는지 문의한 기록이 있었다. 태준은 하나도 숨기지 않고 설명했다. 당신 개인 생활을 불법적으로 조사한 건 없습니다.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력과 양가에서 전달받은 정보 정도였습니다. 단, 음료를 안 좋아한다는 건 예전 발표날 회의가 끝난 뒤 직원이 가져온 커피를 바꾸는 걸 봤습니다. 서윤은 서류에서 눈을 들었다. 그것까지 기억했어요. 네. 왜요? 태준은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좋아했으니까. 서윤의 손끝이 멈췄다. 태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정확히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내 앞에서 다 말을 바꾸는데 당신만 안 바꿨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연락하면 거절당할 것 같아서 맞선을 이용했습니다. 그게 이상한 행동인 건 알아요.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그때는 기회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그 대답이 너무 태준다워서 더 아팠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나는 당신 마음 자체가 싫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더 문제예요. 당신이 정말 나를 좋아했다는 걸 알면 내가 흔들리니까. 태준은 손을 꽉 쥐었다가 풀었다. 흔들려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달라고도 안 할 거예요. 그것도 당신이 정할 일입니다. 서윤은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태준의 얼굴에는 자신감보다 두려움이 더 많았다.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난 그날 밤, 결국 기사가 터졌다. 정확한 사실보다 자극적인 추측이 훨씬 많았다. 성림그룹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가짜 임신을 이용했다는 주장부터 서윤이 재벌과 결혼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이야기까지 뒤섞였다. 서윤의 회사 이름까지 온라인에 퍼졌고 사무실 앞에 몇몇 취재진이 나타났다. 서진은 전화를 걸어 당장 숨어 있으라고 했고 어머니는 울면서 집으로 오라고 했다. 태준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그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서윤이 원하지 않은 보호를 먼저 들이밀지 않는 것. 이상하게도 그것이 서윤을 움직이게 했다. 그녀는 사무실 회의실에 혼자 앉아 화면 속 자신의 이름을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휴가를 내고 휴대전화를 끈 뒤 어디든 사라졌을 것이다. 이번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그러나 서진의 말이 떠올랐다. 도망치는 걸 선택이라고 착각하지 마. 서윤은 회사의 홍보 담당자에게 부탁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창구를 마련했다. 회사나 태준의 대본은 받지 않았다. 짧은 영상 앞에 앉은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카메라를 바라봤다. 제가 맞선을 피하기 위해 임신했다고 거짓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행동은 잘못이었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강태준 회장이 저에게 거짓 임신을 지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금전적 대가를 받고 행동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가 제 거짓말을 알게 된 뒤 자신의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를 이어가자고 제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주변 직원들이 긴장했지만 서윤은 대본을 고치지 않았다. 저는 어느 한쪽을 완벽한 피해자나 가해자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한 선택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선택까지
제가 대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다. 그리고 제 삶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아닌 사람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일에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서윤의 입장문이 공개되자 예상과 달리 상황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았다. 거짓말에 대한 비판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동시에 재벌가의 정략 결혼과 사생활을 둘러싼 싸움에 평범한 개인을 끌어들인 것 아니냐는 반응도 생겼다. 무엇보다 태준이 임신 거짓말을 지시해 경영권을 지키려 했다는 가장 위험한 의혹은 힘을 잃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채린이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채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태준 오빠를 살리려고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아니요. 내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됐잖아요. 그게 사실이면 어쩔 수 없죠. 채린이 허탈하게 웃었다. 당신은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당하고도 왜 그 사람 편을 들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난 그 사람 편 든 적 없어요. 그 사람이 날 통제하려 한 것도 말했어요. 내가 거짓말한 것도 말했고. 그런데 채린 씨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채린이 침묵했다. 태준 씨가 내 선택을 대신한 게 싫어서 떠났어요. 그런데 채린 씨는 내가 피해자여야 한다고 결정하고 당신 아버지는 내가 사기꾼이어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다들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자기한테 유리한지만 생각하잖아요. 서윤은 천천히 말했다. 난 이제 아무도 정해주는 역할 안 할 거예요. 불쌍한 여자도, 재벌을 노린 여자도, 강태준의 방패도. 긴 침묵 끝에 채린이 아주 작게 물었다. 그럼 난 뭔데요? 서윤은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건 채린 씨가 정해야죠. 아버지가 원하는 며느리 후보 말고, 강태준에게 버림받은 여자 말고, 본인이 누군지 전화는 오래도록 끊기지 않았다. 채린은 결국 아무 말 없이 통화를 종료했다. 다음날 성림그룹에선 윤 씨 측이 요구한 긴급 회의가 열렸다. 윤명석은 논란을 명분으로 태준의 권한을 제한하고 채린과의 혼담을 다시 추진하려 했지만 태준은 처음부터 그 조건을 거부했다. 그는 이미 진행 중이던 사업 성과와 경영 계획을 근거로 자신의 자리를 설명했고 사생활 논란에 대해서는 책임질 부분을 회피하지 않았다. 결혼을 협상카드로 쓰지 않겠다는 태도도 분명히 했다. 결과는 완전한 승리도 패배도 아니었다. 일부 권한에 대한 검토가 시작됐고 윤 씨 측과의 관계도 사실상 깨졌다. 회의가 끝난 뒤 도현이 한서윤 씨가 공개 입장을 냈습니다. 라고 알려주자 태준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2번 봤다. 그가 가장 오래 바라본 부분은 서윤이 자신을 변호한 대목이 아니었다. 제 삶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아닌 사람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일에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장이었다. 태준은 한참 뒤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전화하고 싶었다.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고 잘했다고 말하고 싶었고 이번에는 정말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모든 말 역시 지금은 서윤에게 답을 요구하는 방식이 될 수 있었다. 결국 그는 메시지를 쓰지 않았다. 대신 집으로 돌아가 식탁 위에 남겨진 생활규칙을 오래 바라봤다. 서윤이 마지막으로 적은 문장이 있었다. 오늘부터 이 계약을 끝냅니다. 이번 선택은 내가 합니다. 태준은 그 아래 한 줄을 적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 종이를 봉투에 넣어 서윤에게 보냈다. 아무 선물도 꽃도 계약서도 없었다. 봉투 안에는 그 종이 한 장뿐이었다. 서윤은 공방에서 그것을 펼쳐 읽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자신을 붙잡지 않는 태준의 침묵이 지금까지 그가 했던 어떤 고백보다 더 크게 들렸다. 서윤이 태준에게서 받은 봉투를 다시 펼쳐본 것은 그날 밤이었다. 공방 한쪽 작은 테이블 위에 종이를 올려놓자
처음 함께 살던 집, 식탁에서 만들었던 규칙들이 그대로 눈에 들어왔다. 상대가 싫다고 말하면 이유를 강요하지 않는다. 상대를 위해 결정을 내리기 전 의사를 묻는다.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으로 적어놓았던 문장 아래 태준의 글씨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다리겠습니다. 서유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예전에 강태준이라면 기다림이라는 단어 자체를 무능한 사람들의 변명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원하는 결과가 있다면 계획을 만들고 변수들을 줄이고 사람들을 움직여 결과를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런 남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그것이 진짜 변화인지 자신을 되찾기 위한 또 다른 계산인지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지난 며칠 동안 그는 약속을 지켰다. 기자가 서진의 공방 앞까지 찾아왔을 때도 태준의 경호원이 나타나지 않았고 서윤의 회사에 성림그룹 사람이 찾아오지도 않았다. 대신 서윤이 직접 요청한 뒤에야 성림그룹 법무팀이 허위 사실을 퍼뜨린 일부 게시물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해 주었다. 결정권은 끝까지 서윤에게 있었다. 그 작은 차이가 그녀에게는 이상할 만큼 크게 느껴졌다. 서진이 옆에서 그 종이를 보다가 물었다. 전화 안에 서윤은 종이를 접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 보고 싶으면서 그런데도 서윤은 잠깐 웃었다. 이번에는 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 사람도 정말 바뀌는지 보고 싶고 나도 도망치지 않고 내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서진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저 동생 앞에 차를 밀어주었다. 서윤은 따뜻한 잔을 감싸주며 처음으로 사랑과 화해가 같은 날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걸 받아들였다. 성림그룹 안의 상황도 빠르게 정리되지는 않았다. 윤명석은 태준이 사생활 논란으로 흔들리는 틈을 이용해 영향력을 되찾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계열사 의사결정에 무리하게 개입해온 정황들이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태준은 그것을 이용해 윤명석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다. 대신 이미 몇 달 전부터 진행해온 지배구조 개선안과 투자 심사 절차를 그대로 밀어붙였다. 윤 씨 일가가 가진 권한은 규정에 따라 줄었고 반대로 그들이 보유한 정당한 지분과 주주 권리는 그대로 인정됐다. 강성호는 그런 아들을 보며 불만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마음만 먹으면 윤명석을 더 세게 칠 수 있었잖아. 태준은 보고서를 덮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싫어하던 방식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번 일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흔들렸어. 그래서 회사 문제는 회사의 실적으로 해결할 겁니다. 그는 결혼 발표도 하지 않았고 서윤을 앞세워 이미지를 회복하려 하지도 않았다. 신사업 성과와 투자 계획 내부 관리 체계를 직접 설명했고 자신에게 쏟아진 질문도 피하지 않았다. 기자가 한서윤 씨와의 관계는 끝난 겁니까? 라고 묻자 태준은 잠시 침묵한 뒤 개인의 선택을 회사가 대신 발표할 문제는 아닙니다 라고만 답했다. 그 영상을 서윤도 회사 회의실에서 보았다. 동료가 조심스럽게 회장님이 너 얘기 안 하네 라고 말하자 서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작게 대답했다. 그러게 예전 같았으면 섭섭했을지도 몰랐다.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존중처럼 들렸다. 그는 더 이상 그녀와의 관계를 자신의 결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윤채린이 서윤에게 만나자고 연락한 것은 논란이 조금 가라앉은 뒤였다. 장소는 화려한 호텔 라운지도 성림그룹 근처도 아니었다. 채린은 성수동의 작은 카페를 골랐다. 서윤이 들어갔을 때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수수한 옷차림으로 창가에 앉아 있었다. 놀랐죠. 내가 먼저 보자고 해서. 채린이 씁쓸하게 웃었다. 서윤은 맞은편에 앉았다. 조금요. 채린은 한동안 커피잔만 만지작거리다 먼저 고개를 숙였다. 의료 기록을 캐려 한 일, 그리고 아버지가 기사 내는 걸 끝까지 막지 못한 일 사과할게요. 당신을 끌어내리면 내 자리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윤은
쉽게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다. 상처받은 건 사실이에요. 알아요. 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해달라고 바로 말할 생각도 없어요. 잠시 후 그녀는 자신이 아버지 회사에서 맡고 있던 직책을 내려놓고 별도의 재단 사업으로 이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명석은 딸이 끝까지 강태준과의 결혼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며 화를 냈지만 이번에는 채린도 처음으로 아버지의 지시를 거절했다.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채린이 말했다. 태준 오빠와 결혼 못하면 내 인생이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혼담이 완전히 끝나니까 처음 며칠은 무서웠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편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으로 오늘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했어요. 서유는 채린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그 질문 생각보다 어렵죠. 채린은 희미하게 웃었다. 당신이 전화로 했던 말 계속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딸도 아니고 태준 오빠에게 선택받지 못한 여자도 아니면 나는 누구냐고.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 모르겠어요. 몰라도 되죠. 서윤이 대답했다. 이제부터 찾으면 되니까. 두 사람은 친구가 되지 않았다. 상처가 한 번의 사과로 지워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상대의 인생을 빼앗아야 얻을 수 있는 자리로 보지는 않게 되었다. 그로부터 3주가 지나자 서윤의 일상도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왔다. 회사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냈고 오히려 이번 일을 겪은 뒤 그녀는 회의에서 전보다 더 분명하게 자기 의견을 말했다. 상사가 무리한 수정안을 요구했을 때도 예전처럼 뒤에서 불평하거나 적당한 핑계를 만들지 않았다. 그 방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을 꺼낼 때는 손바닥에 땀이 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상사는 짜증을 냈고 몇 가지를 반박했으며 결국 절반은 서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것뿐이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비슷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자주 싸웠지만 어머니가 새로운 맞선 이야기를 꺼냈을 때 서윤은 임신도 출장도 아픈 친구도 만들어내지 않았다. 안 만날 거야. 어머니가 한 번만 만나봐 라고 하면 서윤은 다시 말했다. 싫어. 3번째 말에도 같은 대답을 했다. 결국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끊었다. 며칠 뒤에는 반찬을 보내면서도 맞선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서윤은 그 작은 변화를 보며 웃었다. 자신이 평생 타인의 통제를 피해 도망쳤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상대에게 자신의 진짜 의사를 끝까지 보여준 적이 별로 없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태주는 정말 기다렸다. 3주 동안 개인적인 메시지는 단 한 통도 보내지 않았다. 생일도 기념일도 아닌 평범한 목요일 저녁. 결국 먼저 휴대전화를 든 사람은 서윤이었다. 메시지를 쓰고 지우기를 몇 번 반복한 끝에 그녀는 짧게 보냈다. 저녁 먹었어요. 답장은 1분도 지나지 않아 왔다. 아직입니다. 서윤은 그 문장을 보며 피식 웃었다. 예전이라면 이미 식당을 예약하고 차까지 보냈을 남자가 더 이상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다. 결국 그녀가 다시 입력했다. 같이 먹을래요?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곳은 처음 맞선을 봤던 한남동 식당이었다. 서윤이 일부러 그곳을 골랐다. 태준이 먼저 도착해 있었지만 이번에는 메뉴도 차도 주문하지 않았다. 서윤이 자리에 앉자 그가 물었다. 뭐 마실 겁니까? 그녀는 일부러 말했다. 달달한 거요. 태준이 잠깐 눈썹을 올렸다. 단 음료 싫어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먹고 싶어요. 태준은 곧 직원을 불러 그녀가 원하는 음료를 주문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다 결국 웃었다. 진짜 많이 참네요. 뭘요? 내가 원래 단 거 싫어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 이미 했는데요. 그러네요. 둘 다 잠깐 웃었다. 웃음이 돋자 어색한 침묵이 찾아왔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사과하고 싶습니다. 서윤은 가만히 들었다.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었던 마음 자체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이유로 상황을 만들고 당신이 모르는 사이
선택지를 좁힌 건 잘못이었습니다. 당신이 가짜 임신을 했다는 걸 알고도 말하지 않은 것도, 그걸 내 가족 문제에 이용한 것도요.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뒤 모든 것을 통제해야 안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그것을 면죄부처럼 사용하지 않았다. 그건 제가 왜 그런 사람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당신에게 그렇게 해도 됐다는 이유는 아닙니다. 서윤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태주는 계속했다. 당신이 떠난 뒤 알았습니다. 내가 가장 무서워한 건 누군가 떠나는 일이었는데 안 떠나게 만들려고 할수록 결국 떠날 이유를 만들고 있었다는 걸. 서윤은 한참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나도 사과할게요. 맞선 깨겠다고 임신한 척한 거. 엄마한테 싫다고 끝까지 말하는 대신 당신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들킬까봐 계속 거짓말을 늘렸고. 태준이 고개를 저으려 하자 서윤이 막았다. 아니요. 안연이, 이것도 내 책임이에요. 당신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잘한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지 않았다. 각자가 자기 목만 들여다봤다. 그것만으로도 처음 만났던 날과는 완전히 다른 대화였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태준이 얇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서윤의 눈이 즉시 가늘어졌다. 설마 또 계약서예요. 태준이 드물게 당황했다.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는 봉투에서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흰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서윤이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바라보자 태준이 말했다. 처음에는 내가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3달 서로 간섭하지 않기 필요하면 관계 종료하기. 전부 내가 준비해온 틀 안에서 당신에게 선택하라고 했죠. 그는 펜을 종이 옆에 내려놓았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겠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천천히 빨라졌다. 무슨 뜻이에요? 당장 결혼하자는 뜻도 아닙니다. 다시 내 집으로 들어오라는 뜻도 아니고요. 당신이 원하면 그냥 저녁만 먹는 사이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주말에 한번 보는 사이도 좋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태주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만든 계획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속도로. 서윤은 종이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래서 백지예요. 네. 여기에 내가 조건을 쓰라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회장님이 이런 종이를 앞에 두고 아무것도 통제 안 할 수 있어요. 태주는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서윤도 결국 웃었다. 그런 대답은 처음 듣네요. 대신 연습하겠습니다. 서윤은 펜을 집었다. 태준의 시선이 손끝을 따라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종이 가장 위에 한 줄을 적었다. 첫 번째 데이트. 다음 주 토요일. 장소는 한서윤이 정한다. 태준의 눈빛이 변했다. 서윤은 그 아래에 하나를 더 썼다. 거짓말 금지. 마음대로 결정하기 금지. 그리고 잠깐 고민하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좋아해도 도망가지 않기. 태준이 그것을 읽고 낮게 물었다. 마지막 항목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겁니까? 서윤은 펜을 내려놓았다. 둘 다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서윤은 태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각자의 집에서 살았고 일주일에 2-3번 만났다. 어떤 날은 태준이 퇴근 뒤 성수동으로 와서 서윤과 평범한 분식집에서 저녁을 먹었고 어떤 날은 서윤이 여의도의 성림그룹 근처까지 가서 한강을 걸었다. 태준은 여전히 습관적으로 일정을 짜려 했고 서윤은 여전히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핑계를 만들고 싶어 했다. 한 번은 태준이 주말 여행을 위해 숙소부터 식당까지 전부 예약해 놓았다가 서윤에게 이번에는 어디로 갈지 제가 정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듣고 전부 취소하기도 했다. 또 한 번은 서윤이 회사 문제 때문에 데이트를 취소하면서 아프다고 거짓말하려다가 스스로 멈추고
그냥 오늘 너무 지쳐서 혼자 있고 싶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태주는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지만 10분 뒤 다시 솔직히 조금 섭섭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서윤은 그 문자를 보고 한참 웃었다. 둘은 완벽하게 달라진 사람이 되지 않았다. 대신 잘못된 습관이 나올 때마다 서로 알아차리고 다시 선택했다. 강성호 역시 처음에는 서윤을 탐탁지 않아 했지만 더 이상 결혼을 밀어붙이지 않았다.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 그는 서윤에게 태준이가 사람 말 듣는 걸 처음 본다고 툴툴거렸고 서윤은 저도 아직 많이 못 듣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받아쳤다. 그 말을 옆에서 들은 태준이 한숨을 쉬자 강성호가 처음으로 웃었다. 관계는 그렇게 거창한 화해가 아니라 작은 장면들 속에서 조금씩 달라졌다. 1년 뒤 봄이 막 시작된 저녁이었다. 태준은 서윤을 처음 만났던 식당으로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서윤이 문을 열자마자 경계부터 했다. 오늘 또 백지 가져왔어요. 태준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질문 하나만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계약서도 선물 상자도 없었다. 가족도 기자도 없었다. 태준은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녀 앞에 섰지만 무릎을 꿇지도 않았다. 서윤이 전에 말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거창한 프로포즈를 받는 건 부담스럽다고. 태준은 작은 반지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열지도 않았다. 서윤이 그를 바라봤다. 처음 만난 날 나는 당신에게 아이까지 우리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당신 의견은 제대로 묻지도 않고. 서윤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아직도 기억해요. 정말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틀린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태준도 웃었다가 곧 진지해졌다. 이번에는 다르게 묻겠습니다. 그는 반지 상자에서 손을 떼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나와 결혼해 줄래요?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았다. 언제까지 답해달라는 말도 없었다. 회사도 가족도 미래 계획도 꺼내지 않았다. 서윤은 그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일부러 물었다. 싫다고 하면요. 태준의 눈빛이 잠깐 아파졌지만 그는 대답했다. 받아들여야죠. 안 붙잡고 싶다고는 말할 겁니다. 그래도 결정은 당신이 합니다. 서윤의 눈가가 조금 젖었다. 그녀는 반지 상자를 직접 열었다. 그리고 태준에게 손을 내미는 대신 반지를 집어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 보았다. 좋네요. 태준이 숨을 멈춘 듯 바라봤다. 서윤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이번에는 내가 정할게요. 결혼해요. 태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서윤이 눈썹을 올렸다. 왜요? 회장님이 계획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제야 태준이 웃었다. 처음 만났을 때 상대의 반응까지 계산하던 차가운 미소가 아니었다. 모든 계획이 필요 없어진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윤의 손을 잡기 전에 다시 물었다. 손 잡아도 됩니까? 서윤은 웃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건 이제 매번 안 물어봐도 돼요.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처음에는 거짓 임신이라는 엉뚱한 도망으로 시작된 관계였다. 한 사람은 도망치기 위해 거짓말했고 다른 사람은 붙잡기 위해 판을 짰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이 함께한 이유는 어느 쪽의 거짓말도 계획도 아니었다. 떠날 수 있는데도 남기를 선택했고 붙잡을 수 있는데도 기다리기를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누구도 두 사람의 인생을 대신 결정하지 않았다.